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이번 주에 3분기 배당금을 입금을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분기 배당주 배당금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 시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배당은 4분기가 남았죠. 4분기는 기말 배당으로서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력을 보니까 12월 30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영업일은 거래소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배당 보유 기준일은 12월 27일 화요일이 되고요. 다음 날인 28일에 배당락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배당금은 대부분 내년 4월에 입금이 됩니다. 보통 3월 중순 정도에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4월에 입금이 됩니다. 배당금은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요. 내가 해당 종목을 보유하던 증권사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즐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금 때문인데요. 안전자산인 예금금리가 이제 1금융은 5%, 저축은행은 6% 정도 상품이 보편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 6% 이하라면 사실 매력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 6%가 기대가 된다면 차라리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당주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또 금리가 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배당주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주식을 매도하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종목을 고르시면서 내년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조금 기대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분기 배당하는 종목이 15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 5종목입니다. 이 5종목은 오늘 좀 디테일하게 보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6% 미만으로 예상되는 10종목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원래 전통적인 고배당주이죠.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에서는 제외가 되었고 한샘이 3분기 배당금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3분기는 건너뛰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배당주 중에 이렇게 배당을 가끔 건너뛰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배당주라고 믿고 꾸준히 투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 배당을 건너뛰지 않고 꾸준하게 해주느냐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당 수익률 순서대로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이 쌍용 CNE인데요. 그냥 110원씩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종목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110원 배당을 했으니까요. 4분기도 110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주가는 6,220원이었는데요. 4분기에 배당금 110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1.8%가 되고 연간 배당금 440원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7.1%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자본 준비금으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계셔도 소득세 15.4%가 제외되지 않는데요. 다른 종목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1% 정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24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에 자본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 이후로는 배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배당을 해오던 배당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전쟁 영향으로 시멘트 주 원료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판가를 한 차례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부진한데요. 판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매출은 전년보다 누계 기준으로 14%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51%가 감소했고 순이익은 7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실적 흐름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 실적 부진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전고점이 8,470원이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전 고점 대비 27%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최근 주가는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12% 올라왔습니다. 현재 PER은 26.5로 다소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회복되어야만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배당금이 있으니까 주가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적이 회복되는 흐름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 주가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와 KB금융입니다. 은행 두 종목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전년부터 분기 배당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줄곧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400원씩 배당을 했고요. 저는 신한지주 올해 배당금을 2,460원 예상을 했는데요. 전년보다 5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3분기까지 500원씩 배당을 해왔고 올해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2,940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근거로 배당금을 예상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은 전년 배당 성향이 26%로 동일했습니다. 보통 국내 4대 금융지주는 배당 성향을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배당 성향은 26%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았고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에다가 전년 4분기 실적을 합산을 해보았거든요. 두 은행 모두 전년 4분기 실적이 다른 분기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본 이익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최근 4분기 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한지주는 올해 약 4조 8천억 원, 그리고 KB금융은 약 4조 6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앞서 배당 성향이 26%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올해 배당금 총액은 신한지주가 약 1조 2,600억 원, KB금융은 약 1조 2천억 원이 되죠. 그리고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올해 배당금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신한지주는 2,460원이고 KB금융은 2,940원으로 계산되었던 겁니다. 신한지주가 3분기까지 1,200원을 배당을 했으니까 4분기 배당금은 1,260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KB금융은 3분기까지 1,500원을 배당을 했으니까 4분기 배당금은 1,440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한지주는 4분기 배당금 1,260원, 수익률은 3.5%가 예상이 되고요. 연간 배당금은 전년보다 500원이 늘어난 2,460원, 그리고 수익률은 6.8%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KB금융은 4분기 배당금 1,440원으로 수익률은 2.9%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연간 배당금이 전년과 동일한 2,940원이고 수익률은 6%가 됩니다. 여하튼 전년 4분기 실적을 집어넣어서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본 것이니까요. 4분기 배당금이 충분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지주인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전 고점이 43,450원이었는데요. 주가가 두 달 정도 급격하게 내리막을 타고 현재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주가는 16% 하락을 했고요. 전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12%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PER은 4.5인데요.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밸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낮은 밸류이기도 하지만요. KB금융 주가 흐름은 신한지주와는 약간 다른데요. 전 고점 대비 21% 하락해서 하락폭이 크기는 하지만 현재는 약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쌍바닥을 한번 찍었다고 보이는데요. 저점 대비 14%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PER은 4.3으로 신한지주보다 약간 낮고요. PBR은 두 종목 0.4로 동일합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요. SK텔레콤입니다. 작년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830원씩 고정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배당금도 830원 예상을 해보고요. SK텔레콤은 올해 괜찮은 실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누계 기준으로도 계속 전년 대비 실적을 개선시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빠졌는데요. 작년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 쪽으로 붙으면서 지분법 이익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은 전년보다 크게 빠졌지만 SK텔레콤의 펀더멘탈과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배당금은 830원 예상을 하고요. 수익률은 1.7% 예상됩니다. 연간 기준 배당금은 3,320원, 배당 수익률은 6.7%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주가가 63,1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이후 주가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최근 저점이 48,300원인데요. 현재 주가가 저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이 7%가 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만 봤을 때 예금 금리가 7%가 넘어간다면 주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 정도로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전 저점인 48,000원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은 11.5인데요. 코스피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 삼양옵틱스입니다. 앞선 종목들은 모두 코스피였는데요. 이 종목만 유일하게 코스닥입니다. 사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배당을 착실하게 하는 종목이 거의 없는데요. 착실하게 하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21년부터 분기 배당을 해오고 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200원씩 배당을 해오다가 3분기에는 배당금을 100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실적 부진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배당금도 전년보다 100원 적은 200원을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올해 배당금은 7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삼양옵틱스는 저번 3분기부터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카메라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은 일본이 워낙 강세이지만 삼양옵틱스도 나름은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3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상반기에 벌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배당금은 전년보다 100원 줄여서 2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전년 배당금인 300원을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0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200원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8%이고 연간 배당금 700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6.4%가 됩니다. 화면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열심히 등산을 해서 꼭대기를 한번 급하게 찍고 산을 내려오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바닥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느낌인데 당장 4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이 9.3으로서 밸류가 높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까지 5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국내 배당주를 소개 드릴 때마다 늘 강조하는 포인트 3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주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단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단가 이하라면 매수를 하고 그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를 배당락 이후로 잡으시면 되는데 그때도 평단가보다 주가가 아래일 때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배당락 이후를 대비해서 항상 여유 자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해서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한 돈은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파킹 통장에 잘 넣어두다가 나중에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온다면 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데 이것만 잘 지켜나가면서 좀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기말 배당주 중에서 아직까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몇 종목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